안녕하십니까. 이현종 기자의 분기탱천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이가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지만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개각을 했습니다. 총리와 장관 등은 인준청문회를 남겨놓고 있는데 문재인은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 그건 하나마나한 요식 행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동의하든 말든 임명하니까 이 사람들은 장관이 이미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리의 김부겸이를 지명하고 정무수석의 이철희를 임명한 것이 조금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포항 상주로 경북 출신입니다. 언론에서는 둘 다 비문이면서 바른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로 문재인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서 국면이 조금은 바뀌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의 단순한 희망사항이요 순진한 바람일 뿐입니다. 또 어떤 언론은 TK를 기용함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TK 표심을 살해야 한다는 생뚱맞은 계산과 전망도 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 그렇게 어리석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문재인의 폭주 기관차에 동성했다면 그 사람의 본성이 아무리 착하고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영남권 인사를 중용했다고 영남 사람들이 지지할 거라고 보는 것은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누구를 기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개각이 의미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지를 왜 그런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부겸이는 상주 출신이지만 과거 키워준 YS를 떠난 독수리 오형제죠. 그는 좌파 정권에서 단지 온화한 인사 하나로 분에 넘치는 거물 취급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봅시다. 문재인이가 4년이나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했는데도 그 사람 폭주기관차 브레이크 한번 밟은 적 있습니까? 행자부 장관 하면서 폭주기관차에 동성해서 차선 일탈 상태로 같이 달려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도록 방치한 공범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김부겸이라면 절대 이번 총리직 제의를 수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리는 역할이 없습니다. 말로는 2인자니 뭐니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포장합니다만은 실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총리는 그냥 대독 총리요, 의전용이요, 행사용이요, 장식용입니다. 또 방탄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총리가 내각 추천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총리가 내각을 추천하는 일은 없습니다. 형식만 그렇게 취할 뿐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들이 어디 총리 말을 듣습니까? 아니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총리를 왜 쳐다봅니까? 총리가 장관을 해임할 수 있습니까? 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장이 있습니다. 역할은 장관급 실장이 각 부 장관들과 국무를 그야말로 조정하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무조정실장이 국무를 조정한 사례는 못 봤습니다. 말뿐이지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권력 누수가 급속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임기 말입니다. 임기 말 총리가 뭘 하겠습니까? 평상시 총리도 자발적인 역할이 없는데 임기 말 설거지 총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정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등을 역임한 자들은 그 근무 사실을 숨기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밑에서 같이 일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경력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김부겸이가 임기 말에 힘없는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수락합니까? 공명심에 눈이 멀어서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김부겸이도 정치 생명에 이것으로 다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총리라는 경력이 그렇게 탐이 났고 대단한 자리라고 봤던 모양입니다.
좀 더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리 탐할 것이 아니라 가서는 될 자리, 안 될 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김부겸이는 좌파 집단에서는 그나마 온건 합리주의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비록 국가 장리를 위해 뭔가 했다는 분명한 족적은 없지만은 그나마라도 사람다운 사람이 또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부겸의 총리직 수락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른 소리를 하는 총리가 되겠다느니 하는 입에 바른 소리는 뭐 들을 것도 없습니다. 임기 말에는 국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고역일 뿐입니다. 거기서 무슨 바른 소리가 필요하고 먹혀들겠습니까? 또 행자부 장관 할 때 모습으로 와서는 바른 소리 할 위인도 못 됩니다. 또 이철이 정무수석도 한번 봅시다. 그 자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 뭐 논할 가치도 없지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한다는 게 창피해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창피한 정치판에서 거저먹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4년이나 꼬박 채운 뒤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전에도 정치는 창피한 짓만 계속 됐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비례대표는 2번은 안 시켜줍니다. 능력이 있으면 공천을 받아서 지역구에서 당선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역구에 자신이 없으니까 정치판 행태를 핑계로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런 창피한 정치판에서 조국 사태로 나라가 난리 날 때도 항복했고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창피한 법률인 공수처법, 선거법이 강행 처리될 때도 바른 소리 한 번 한 적 없고 창피한 줄 모르고 적극 동조했습니다. 야당에서 그때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를 봉쇄했을 때는 인터넷으로 법안을 제출하면 된다고 방안을 제시해서 야당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악법이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창피한 법률 제정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정치판이 창피해서 떠났으면 지금은 그때보다 정치판이 더 창피한 모습으로 거꾸로 발전했는데 정무수석도 하면 안 되죠. 정무수석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정치 행위를 조절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온갖 정치 행위의 중심입니다. 또 참으로 한심한 것은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비겁하고 소신 없고 무능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바른 말 한마디 못하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못하면서 그저 윗사람 눈치나 보고 시키는 대로 예스맨 역할을 해놓고 꼭 그만둘 때 헛소리를 합니다. 나갈 때 자기 소신 밝힌다고 그게 먹힙니까? 미친놈 소리나 듣게 돼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과거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입니다. 현직에서 온갖 악법을 제정하는데 자신의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인기가 바닥을 치니까 얼마 전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 뭐 쓴소리인지 헛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철이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임기를 마치면서 한 자기 관리를 위한 헛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언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무슨 협치를 기대하겠습니까? 한간에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이철이는 좌우 개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평론을 시작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더 한심한 일화도 있습니다만 뭐 그만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얼굴에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 씌어 있고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잔머리만 지독하게 쓰는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김상조, 이해찬이가 그 대표적입니다. 김상조는 지가 법안을 제정하는 실무 책임자 위치에 있으면서 그 법을 자신만 피해가는 내로남불 행위를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굴렸겠습니까? 이해찬이도 보세요.
잔머리 많이 굴린 흔적이 얼굴에 다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개각도 폭주 기관차에 동성해서 브레이크는커녕 가속도만 밟을 사람들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망하는 날이 빨리 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